안녕하세요. 데모크라시 2.0 국진입니다. 급한 대로 그냥 팩트체크 하나 하려고 합니다. 조원진이 이끄는 우리공화당이라는 게 있어요. 대한애국당에서 우리공화당으로 이름을 바꿨죠. 그들이 그 광화문 즉 세월호 광장에서 계속해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는 그 명분이 뭔가, 그 명분에 대한 허구성, 명분에 대한 어떤 개념 정리 이런 건데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3월 10일이에요. 3월 10일 박근혜가 탄핵되던 당시에 우리 공화당에서 얘기하는 거 있죠. 3월 10일 날 5명의 뭐 애국열사? 4명의 애국열사? 그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3월 10일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셔요. 근데 저같이 이렇게 10여 년 넘게 이렇게 집회 시위 경험을 가진 그런 입장에서는 이 내용들을 거의 알죠. 그때 당일날에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고요. 민중의 소리가 가장 고공버전 이래갖고 나온 게 가장 제대로 찍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라이브로는 다 봤던 부분들인데, 민중의 소리 올라온 영상들은 이제 편집이 돼 있어가지고 유혈 그 장면, 그 장면은 그 다른 YTN이나 다른 데서 나왔던 영상을 검색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핵심은 뭐냐면 3월 10일 날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몇 가지 짚고사예요. 그 지금도 그 공화당에서 내세우는 거 보세요. 6시까지 철거하라, 유혈 사태를 각오한다. 각오, 그 역대 최대 규모 정권 퇴진 시위, 조지 폭력배 570명 동안 이런 식으로 천막 당사 기습 설치 이런 거 굉장히 과격하죠. 근데 이런 과격한 집회 시위는요, 이 사람들이 감당을 할 수 있느냐 볼 때 저는 감당을 못 한다고 봐요. 집회 시위라는 것은 그 시민의 역량, 시위대의 역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위가 뭔지 집회가 뭔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개념이 없으면은 동원된, 그러니까 군중심리를 위한 이렇게 정치 휘둘림이죠.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발적인 어떤 자기의 어떤 개념을 가졌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법적 책임, 시위에 대한 법적 책임, 집회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해서 얼마만큼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예요. 근데 이제 미국 깃발이나 태극기를 들고서 막 이렇게 시위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떠한 책임을 지고 있고 어떠한 형법적, 민법적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목적성, 즉 과거에 나치들이 있는 SS 진위대 또는 홍위병, 이렇게 북한에 빨간 완장 두른 그 완장지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주의 또는 이렇게 국가주의적 개념을 가지고서 자신들이 하는 행위들은 애국이고 정당하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만큼 민주주의에 반하는가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하는 행위는 정당하고 애국적 행위이기 때문에 폭력을 써도 정당하다, 당연하다, 당당하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미 대한민국 사회는 민주사회고 법치사회예요. 집회 시위가 얼마만큼 집회 시위에 관련한 법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느냐, 그 이해를 못하는 상황에서 몰이에 속에서 자신의 어떤 시위 속에서 발생하는 또는 저지르는 폭력이 정당하다라고 착각하냐는 거죠. 엄연하게 이렇게 시위하는 행위, 시위의 어떤 당연한 여러 가지 방법들, 그 시위 도구들을 쓰는 방법과 타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엄연하게 형법에 어떤 저촉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시위하기 때문에 폭력이 정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이 법치를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네들은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하죠. 그거는 아니죠. 차라리 아나키스트다, 나는 이제 무정부주의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돼요. 그래서 공권력이라든지 현행법들, 집행법에 대해서 다 전면 부정한다라고 하고 그런 행위들을 하면 돼요. 그럼 경찰의 도움을 안 받아야 되고, 그 시위대들 간의 충돌, 시민들 간의 물리적 충돌, 폭력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본론적으로 들어가면은 서로는 좀 길렀는데요. 본론에 들어가면은 그때 당시 3월 10일 날 뭐가 있었느냐, 어떤 일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민중의 소리에서 촬영했던 영상이에요. 이게 이제 검색하면 다 나와요. 지금 마우스에 보이시는 이 스피커 있죠? 이게 뭐냐면 경찰 방송 차량이에요. 경찰 방송 차량이고, 요 앞쪽에는 경찰 차벽을 이렇게 운영하는 이렇게 시설들이 있어요. 핵심적인 여기서 사고 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스피커가 떨어져서 시위대들이 들어가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자, 이게 처음부터 이게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좀 하면요.
자, 이게 일정 정도 이렇게 저지선이 무너지고 각 이게 경찰 차벽들 위로 침탈을 됩니다. 침탈 당합니다. 경찰들이 여기서 못 막아내요. 그러니까 이게 급 탄핵 촛불 때까지만 해도 시민들이 이제 평화 촛불 이걸 계속했고 경찰들도 평화 촛불 평화 시위 모드였어요. 근데 이 경찰들이 판단을 조금 착각을 한 거죠. 단기국 즉 박사모 단기국 이쪽의 시위대들은 평화 시위 개념이 없어요. 분노에 차갖고 그게 달해가지고 그때 군중심리 제어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군중심리 작용된 상태죠. 이를 대비해가지고 물대포가 있다든지 이런 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캡사신 이런 것도 준비를 안 했어요. 준비를 다 돼 있죠. 돼 있는데 1차 방어 전략에서는 그런 것들을 뺐다라는 거죠. 그 2차선 3차선 넘어가면 이제 물대포하고 뭐 캡사신까지도 나오겠죠. 근데 이제 1차 저지 계획에서는 뭐 완전하게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나름대로 고려 다 했을 거예요. 하지만 급변하는 시위 현장, 시위대들 급변한 침탈에 이게 속수무책으로 경찰들이 밀린 상태죠. 방어선이 뚫린 거죠. 자, 여기서 집회를 주도하는, 시위를 주도하는 주최 측은 계속해서 돌격을 외칩니다. 그리고 차벽을 이렇게 뚫고 들어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예, 그에게 시위대들은 한층 흥분해서 그대로 따르죠. 명령을 따르죠. 그래서 이렇게 발생한 처참한 현실,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자, 자세히 보시죠. 갈게요. 예, 이렇게 점차적으로 다 침탈을 당합니다. 예, 침탈을 당하고 좀 더 지나면은 여기 지금 이게 넘어가죠. 이렇게 넘어갈 때도 이 경찰관, 현장의 경찰관과 체증 담당 경찰들은 조금 그 뭐라 해야 되나 온건적이죠. 자세히 보세요. 경찰은 그 주도하는 가물라. 경찰에게 경고한다. 경찰은 주둥이 가물라. 예, 경찰은 주둥이 다물라 해서 계속해서 과격 선동을 하는 거죠. 과격 시위 양상으로 선동을 하는 거예요. 시위대에서. 여기까지만 해도 경찰들은 조금 아니란 생각을 했죠. 왜냐면은 이렇게 탄핵 촛불 시민들은 평화 촛불 모드였고, 단기국 집회, 즉 박사모 집회들은 굉장히 과격한 시위들이죠. 시위대의 어떤 정체성 또 시위대의 어떤 성격을 갖다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거죠. 이 처참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되게 되는 어떤 원인들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자세히 보시다시피 요게 이제 스피커가 싹 돌아가서 요 밑으로 쑥 내려가요. 이 유압 밸브 형태로 해서 기둥이 쑥 올라오고 내려오고 하는 이 방송 차량이에요. 예, 방송 차량 2대가 그대로 있는데 여기 위에서 여기 보세요. 요렇게 되어 있는 이 2대입니다. 2대 중에 뒤에 있는 부분 이게 이 스피커가 떨어지는 건데요. 이게 영상을 조금 돌려서 여기서 다시 볼게요. 자, 온건적이에요. 네. 시간이 좀 지났어요. 지나고 나서 굉장히 과격해졌죠. 여기 경찰이 가지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대나무에 대나무. 대나무 회장님이 이제는 뭐 진짜 연장들이 줄 등장했습니다. 얼마 전 이렇게 야구 등장했습니다. 얼마 전 이렇게 야구 배트가 등장을 하더니 이제는 뭐 진짜 연장들이 줄줄이 막 나옵니다. 자, 보시죠. 톱으로 절단. 예, 여기 있는 그 죽창이라 그러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어요. 실제로 들고 왔고, 과거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 서거 당시 그 행렬 속에 만장, 기대에도 대나무로 못하게 해서 PVC 파이프로 대체했죠. 그런데 예, 그렇게까지 뭐 시위대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는데 이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이런 것들 나왔어요. 예, 이거이 바로 아까 보셨던 그 내용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예, 대나무죠. 경찰이 대나무를 준비한다? 이걸로 시위대를 진압한다? 이 말이 안 되죠. 하여튼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차를 부수고 예.
자, 이겁니다. 여기서 경찰병들이 다 막고 있어요. 차벽을 사수해요. 사수하다가 이 경찰 버스가 침탈 뺏겨요. 뺏김으로 해서 경찰 버스를 탈취한 어떤 시위대가 들어가서 기어를 중립에 풀고 이것들을 밀어서 충격을 가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 차량이 이 충격에 밀려요. 엄청난 충격이에요. 그러고 인해 가지고 위에 고정되고 지지되어 있던 스피커가 부러져요. 이게 이제 유압 방식으로 쭉 올라오는 건데, 뭐 볼트, 너트 뭐 이렇게 몇 개 밑에 박아놨는데 그것이 다 터져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흔들리다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 보시죠. 자, 여기서 이렇게 앞으로 가라, 오러 가라, 막 그 국회까지 가자, 청와대까지 가자, 막 이렇게 선동을 해요. 그 여성분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돌격이라고. 잘 들어보세요. 자, 계속해서 여성은 돌격을 외치고 버스를 계속 충격을 가해요. 버스의 이 차벽선이 일직선에서 이만큼 밀려 들어갔죠. 방어벽이. 그리고 이 스피커는 완전히 부러져서 끄떡끄떡합니다. 예, 직접적인 충격을 가해갖고 원인이죠. 이 차량에 있는 스피커를 멀쩡해요. 예, 여기는 이만큼 밀려 들어가는 거죠. 자, 밀려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경찰 잡으러 가서 정동영 회장님께 힘을 못해주십시오. 자, 쑥쑥 밀려 들어가죠. 일부러 해서 이 경찰들의 방어선, 저지선들은 일단 판단을 한 거예요. 경찰 병력을 뺍니다. 경찰 병력을 뺀다는 것은 저지선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경찰 병력들이 도리어 와 밀고 나올 수도 있는 병력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뒤로 후퇴한다는 것은 이 저지선이 무너졌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쭉쭉 빠져요. 빠지고 병력을 뒤쪽에 여기 있는 이 버스 뒤쪽으로 병력을 보강시킵니다. 그것도 영상에 나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연기가 가요 지금. 타이어를 태웠나봐. 자, 우리는 이 버스가 상하고 타이어 태우고 불타는 것을 우리가 더 걱정했는데 사실은 이것이었죠. 여기서 사고가 떨어집니다. 사고가 발생됩니다. 엄청 밀렸네. 어디 태운 거예요? 모르겠어요. 지금 버스 쪽에서 나는 것 같은데. 심각하게 스피커가 흔들리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버스 사이로 시위대들이 막 진입을 해요. 경찰들은 계속해서 뒤로 병력을 빼죠. 예, 그때 그날 상황에서 경찰들도 무지막지하게 많이 다쳤죠. 특히 어떻게 다치냐, 압사입니다, 압사. 밀리고 밟히고 끼어서. 요게 있는 에어매트죠. 에어매트 같은 경우서 추락을 방지하기, 버스에서 떨어지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에어매트를 설치하는데 이것도 무력화되죠. 경찰의 안전 조치들은 다 무력화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병력이 나뉘어져요. 여기서 이 과정에서도 사람들이, 병력들이 많이 부상을 당했죠. 그때 당시. 그러니까 이 병력들이 다 빠집니다. 결국은 다 빠지고 뒤에 병력들은 보강됩니다. 자, 여기서 욱 쏟아져 들어오는 병력 있죠. 2차 저지선입니다. 이렇게 경찰 병력들은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 이게 무너지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해서 바로바로 조치를 해요. 이만한 능력이, 경찰들의 이런 시위 진압 능력들은 이명박근혜 9년, 10년 동안 저희 같은 이렇게 집 전문 시위꾼, 이 태극기를 들고 있던 이 양반들이 말하는 뺄갱이들에 의해 가지고 단련된 경찰 병력들의 오랜 시위 경험들이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시위대, 탕기국 시위대 또는 박사모 시위대들은 이 무리한 군중심리를 제어 못하는, 통제선을 넘어서는 흥분한 군중심리들이 그대로 방치해버린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돌격을 외치죠. 그러니까 어떤 집회 시위가 어떻게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제어선을 넘어선 거죠. 거의 LA 폭동 수준의 폭동으로
치닫는 계기죠. 이게 치닫는 과정이죠. 물론 뭐 LA 폭동 같은 경우 권총 있고 이랬으면은 뭐 그 정도로 막 난리가 났겠죠. 불 지르고. 근데 이제 그나마 이 경찰 병력들이 더 큰 사고를 막았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경찰 병력들이 계속 보강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까지 벌어지는 상황들, 이것들이 바로 3월 10일 사태의 진상이에요. 핵심이라고.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사고 현장에서 요게 보시면 이제 시민들이 쭉 들어갈 때 바로 이 자리입니다. 앞전이죠. 요게 요 한 분 계시죠. 요 분이 있던 위치, 요 위치입니다. 요렇게 가는 요 길입니다. 요렇게 요 바로 위에 스피커가 떨어져 가지고 여기 있던 분들이 다치게 되는데 이분은 아니에요. 이분들이 욱 다 지나가고 다 들어가고 나서 뒤에 따라오던 분들 중에 한 분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요게 이제 지금 이제 조원진이가 이야기하는 진상을 규명해라, 책임자를 처벌하라. 책임자가 누구죠? 그러니까 누가 죽였을까요? 아니면 누가 어떻게 해서 죽게 됐냐 이거죠. 실제로 집회를 주최하는 주최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집회 신고를 할 때 뭐 집회 주최자가 분명히 있죠. 있고 일반 시민,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시위자인가 아닌가 구분, 또는 그 시위대들을 일정 정도 통제를 하거나 그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는, 집회 신고를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근데 이 집회 신고를 하게 되면은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는 의무자들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죠.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봤던 그 정치부 JTBC 진짜 연장들이 이 화면에서 보는 줄줄이 막 나옵니다. 자, 보시죠. 이분 있죠. 이분이죠. 정버식 용모인데, 이분이 그때도 그 집회 시위 그 관련해가지고 그때 사망사고 관련해가지고 이 사람 연행되고 체포돼서 재판받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바로 책임이고 실체입니다. 실제로 그 3월 10일 날 4명인지 5명인지 하는 것 중에, 그래서 한 분 확실하게 그 자리에서 즉사 사망사고 했던 그분의 사건은 바로 아까 전에 보셨던 이 사건입니다. 여기서 발생했던 이 사건이고, 나머지 3명은 심장 쇼크사 뭐 이런 겁니다.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여기서 압사가 되고 막 흥분되고 막 밀치고 땡기고 이러면서 이제 호흡곤란 또는 뭐 압사 이래가지고 이렇게 사고가 터졌어요, 그날. 그래서 많은 분들이 5명인가 4명인지 이렇게 사고가 난 거죠. 그 사고를 가지고서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결론에 저만 이야기인데요. 그 핵심적인 이야기는 지금 그렇죠, 여기 우리 공화당, 이 광화문에서 왜 이러고 있느냐는 거예요. 3월 10일 왜 3월 10일 그 뭐 진상 규명하라 그 소리를 왜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날 죽었던 돌아가신 이 고인 대신 그 시위대 그 국민이에요. 그분도 뭐 빨갱이네 누구네 해갖고 죽는다 해갖고 다 욕할 게 아니에요. 개죽음 당했다, 잘 죽었다 이런 소리는 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뭐 어떤 입장이 됐든 어떤 사상을 가졌든 어떤 정체성을 가졌든 어떤 시위를 했든 이쪽 진영인데 저쪽 진영인데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럼 그 죽은 시체 또는 시체팔이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마가 아니죠. 명확하죠. 이 태극기를 들고 또 성조기를 들은 사람들은 세월호 희생되신 분들을 보고 뭐 시체팔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똑같은 논리예요. 일단 그날 이렇게 돌아가신 분 안타까운 희생이고 안타까운 이렇게 사망 사고예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악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진짜 시체팔이 뭐 이런 개념을 말을 쓴다라고, 그 말을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사실은 쓰면 안 되는 말인데, 그들이 말하는 시체팔이라고 주장하죠. 실제로 여러 명이 했죠. 그런 말을 쓰는 그 사람들이 그대로 쓰고 있는 행위가 바로 조원진 또는 이제 대한애국당 또는 우리 광화당에서 그 3월 10일에 벌어졌던 희생자들을
내세워서 그 공화당의 이름, 즉 공화당은 민주당이나 새누리당, 자한당보다 뭐 지명도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명도를 키우기 위해서 언론 플레이, 여론 플레이 하기 위해서 광화문에 천막을 치는 거예요. 조원진도 직접 그 이야기를 해요. 뭐 100억 정도의 뭐 어떤 뭐 광고 효과를 가졌다라고 얘기해요. 바로 그겁니다. 조원진이 직접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천막을 치기 위한 명분으로서 3월 10일 날 희생된 사람들을 내세워서 진상을 규명하라라는 그 명분을 내세워서 그게 이렇게 거점화하는 거죠. 집회 시위 농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전술이에요. 집회 시위를 뭐 십수년 해본 내 입장에서 농성장을 왜 사수하느냐, 농성장을 왜 만드느냐, 거점을 왜 하느냐, 단식을 왜 하느냐, 그거는요. 그 같은 진영 또는 그 시위대 또는 그런 분들의 이제 결속력, 결의력, 거점 확보 이런 전술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이슈 파이팅을 가져가기 위한 그 정거 농성 또는 거점 농성 이런 것들이에요. 그 똑같아요. 그래서 조원진이 그 우리 공화당이 쓰는 전술은 뻔한 전술이고 거기에 대한 명분이 너무 정말 이렇게 잔인하고 간악하고 악질적이다. 정말 극악무도하다라고 하는 게 제 입장이에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날 희생된 분이 어쨌든 희생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진상을 규명하라라고 하면 진상을 규명은 일단 다 된 거예요. 어떻게? 금방 보시다시피 버스를 차벽에 충격을 시키면서 이래서 이렇게 경찰의 저지선이 무너지고 시위대들이 무지사하게 또는 이렇게 통제되지 않는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그 싸움이 벌어진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이 스피커가 떨어져서 사망한 사건이에요. 이러고 그 시위대의 어떤 그 명령을 주는 또 시위대를 서무방송하는 선동방송하는 쪽에서 계속해서 돌격. 여기 사망사고가 벌어지고 실제 사람이 다친 상태에서도 계속 돌격을 외쳐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계속 사람들은 여기서 막 사람이 다쳤다 우왕좌왕하고 있고 여기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계속 뒤에서 밀고 내려오고 그런데도 계속 돌격을 외쳐요.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잘 아시죠? 그리고 또 뭐 이게 뭐 119가 막 부르고 그러면 119 들어오면은 뭐 빨갱이들이 보낸 이 뿌락지락 하면서 119도 못 돌게 하고 이런 상황들도 이 태극기 집회에서는 많이 보이죠. 그 정도로 이게 그 시민정신 또는 집회 시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 무지막지한 군중심리, 그 분노에 찬 군중심리만 남아있는 거죠. 그 시민의식이라든지 집회 시위의 명분에 대한 명분을 가지고 있는 싸움, 경찰과의 싸움. 경찰과의 싸움에서 경찰은 뭐냐면 집회 시위의 안전한 보장이냐 아니면은 집회 시위에 대한 요구에 대한 부분들을 원천 봉쇄하느냐 이 싸움인데 그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원진이 그 광화문 광장에서 천막 당사를 만들어 놓고 천막을 치고 하는 것은 아주 악질적인, 그러니까 그날 3월 10일 희생됐던 분들의 그 희생분들을 다시 한번 악용하는 것이라고밖에 그 과격한 표현 뭐 시체팔이나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거고, 저는 물론 그 표현을 하기 위한 표현으로서 그 말을 부득이하게 제가 썼는데 그런 말들은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물론 촛불을 들고 있는 시민들, 애국시민 또 민주시민이라고 표현하는 개념이 있는 깨어있는 시민들도 도리어 거꾸로 그런 말들, 그런 표현들은 쓰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그거는 할 짓이 아니에요. 시체팔이라는 말은 진짜로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이게 물론 다 이게 감정에 격해지면은 뭐 죽여라 살려라 뭐 때려 죽이자 살리자 라고 말을 할 수는 있어요. 현장에서는 저도 그렇게 해요. 하지만 이렇게 방송에서는 쓰지 않아야 될 말들이에요. 그리고 그 일개 시민이나 이런 사람들이야 뭐 개인적 관계로서 막 그런 말을 쓴다는 거 뭐 충분히 공감을 할 수는 있어요. 왜냐 분노에 차면 무슨 말을 못해요. 뭐 욕을 하다 보면 오만 욕을 다 하죠. 감정적 표현은 당연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정제된 언어를 써야 되는 그 정치인들 뭐 관료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말들은 결코 쓰면 안 되고요. 그러려면 계급장을 떼야 되는 게 맞죠.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분노한 시민의 입장에서
헌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 요구를 하는 부분하고 그 어떤 지위와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대중적 책임, 대의적 책임, 대의적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런 말들을 쓰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직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권력 또는 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의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쓰는 것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 전혀 다른 개념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조원진이 얘기하는 그런 3월 10일 진상규명해라. 희생자들을 뭐 애국열사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날 사고로 인해서 숨진 희생된 그분들을 시대적 희생이라고 봐요. 정치적 희생이고 그분들을 이제 악용하는 두 번 죽이는 그런 어떤 아주 나쁜 악질적인 그런 행위다 라는 것이 저의 입장이고 제가 판단하는 이 상황 정황 이런 자료들 근거들을 볼 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조원진이가 또는 그 우리 공화당이 3월 11일 희생자들에 대한 어떤 명분을 내세운 것은 지극히 잘못됐다. 지극히 극악무도하거나 반인륜적인 그런 행위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명분이 합당하지 않다. 정당성이 없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당기국 집회하는 주최 측에서 돌격해서 멋모르고 흥분해서 분노해서 집회 어떤 판세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밀치고 들어가다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어처구니없는 황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고 사건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원진이는 이루고 있습니다. 박원순을 막 비난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공화당에서 뭐 이렇게 관을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정말 안 해야 될 짓입니다. 이런 걸 잘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라고 저는 장담해요. 특히 태극기 들고 뭐 미국기 들고 설치는 이분들 중에 집회 시위 뭐 이런 거 막 반대하고 과격하다 뭐 경찰에 대해서 뭐 또 이랬던 분들이 나와서 이러고 있어요. 도로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근혜의 어떤 독재 또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탄압 속에서 그 민주주의였던 집회 시위 문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물대포 맞아가면서 캡사이신 맞아가면서 연행되고 벌금 맞고 체포당하고 구금당했던 재판받았던 사람들의 만들어 놓은 민주적인 어떤 집회 환경 환경의 덕을 보고 있는 분들이에요. 사실은 이명박근혜 경우 이렇게 만약에 했다라고 태극기 들고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한다면은 물대포 맞고 방패 찍히고 끌려갔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공화당 우리 공화당에서 말하는 3월 10일 진상규명에 대한 간략한 팩트체크 또는 데모크라시 2.0 꼭지네 전문 시위 대목군이 바라보는 그들의 명분은 없다. 악의적인 명분이고 해서는 안 될 짓거리다 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